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52페이지로 가시고요. 이제 원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즉 원고 당사자 적격자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판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죄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법 그렇게 분량이 적은 과목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법 12조 부분입니다. 취소소송은 묻고듭시오.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님. 그 다음에 제2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라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는 지금 현재 12조 제1문만 볼 거예요. 제2문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취소의 원고 적격자는 누구라고요? 취소를, 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즉, 이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구제될 수 있는 자만 소송 제기할 수 있음.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소 제기할 수 없음. 되었죠?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자를 따로의 특별 규정을 둬서 마련해 두고 있어요. 됐죠? 그런데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군지는 각각의 사건마다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고 적격의 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는 설명 안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송 요건이고요. 자, 소송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소사항이다라는 말이 딸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도 판단해도 된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 이야기는 시험 문제 워낙 많이 써먹다 보니까 이젠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양거래 이번에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이 소송 제기하면 자신한테 뭔가 이익이 생기는데요. 그 이익 중에 법이 보장하는 이익을 말해요. 됐죠? 반대 개념으로 법과는 상관없는 이익을 우리는 사실상 내지 사실적 이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저 단순한 사실 차원에 머무르는 이익 정도는 법과 상관없는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원고 적격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한 사람 머릿속의 감정상 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 중에 하나가 명예, 도덕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소를 제기한다? 이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반사적 이익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때도 역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자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법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법에서 보장되는 이익까지 있다라고 확정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정상, 도덕상, 그 다음에 반사적, 경제적 이익 따위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송에서 이기면 참 좋은데 뭐가 좋아야 되냐? 법과 관련된 이익이어야 된다. 됐죠? 즉 법에서 보장된 이익이 문제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보장된 이익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나 이기면은 참 기분 좋다? 이것만으로는 소제기할 수 없고 이기면 법에 의해서 보장된 내
권리 자체가 지켜지더라. 됐죠? 권리의 반대말인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되더라. 라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사건을 제기해 봅니다. 자, 어느 소장을 들여다봤더니 원고 예컨대 A, 피고 B청,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기재가 들어가고요. 피고가 몇 년 몇 월 며칠 원고에게 한 어떤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 기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판단을 할 때 요거 처분, 알파 처분이라고 가정해 두고요. 이것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구나. 이 알파 처분이 취소되면 그분이 참 좋아질 텐데, 기분이 좋다는데, 됐죠? 이분에게 법에서 이런 취소를 구해도 될 만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예컨대 구청에서 건물 철거 명령이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때 건물 철거 명령이라는 처분, 이것을 취소하면 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방어되지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 건물 안 보게도 되잖아요. 그 말은 내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소유권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지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시는구나 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자라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소유자 아닌 자가 자 예컨대 A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철거되면 여지까지 바람을 옆집이 다 막아주고 있었는데 참 안 좋게 됐다. 이제 우리 집이 바람 맞게 생겼다. 면 그때 경우에는 좋을 게 있긴 있지요. 하지만 법에 의해서까지 보장된 무슨 권리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됐죠? 그래서 법원은 판단을 할 때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원고한테는. 그 중에 법에서 보장하는 그 사람의 권리나 의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건인지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나 의무는 없는 사건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우리 현행 법질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 헌법,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밑에 국회가 만든 법률, 그 다음에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명령,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라면 조례, 이러한 것들이 일단 법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법률상 얘기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법률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찾아봤더니 이분한테 침해되는 어떠한 권리가 있겠구나 라는 규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널리 법체계 전체를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조항으로도 사실상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헌법 34조에 환경권과 관련되어서만큼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환경권 관련되어서만. 됐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문제가 된 그 처분의 근거 당해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 있는 관련 규정 등 다 뒤져본 결과 원고 당사자에게 이 처분을 다툴 만한 법이 보장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원고 적격을 모두 인정을 하지만 괄호친 부분입니다. 줄 쳐주셔야 됩니다. 대법원은 환경권 가지고만큼은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